사람은 나이가 들면 비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경쟁도 끝났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노후 준비가 덜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주변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고. 친구는 여유 있어 보이고 이웃은 노후 걱정이 없어 보이고 자식들은 다른 집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데 나는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돈은 채우면 어느 정도 안정을 주지만 비교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노후가 안정돼 보일까?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할까? 왜 나는 늘 뒤처진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했어야 했다고. 조금만 더 벌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의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속삭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닐까? 나이 들어 생기는 불안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흐리게 만들며 미래에 대한 공포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안을 괴롭힙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통증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교심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 그리고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오래도록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교는 단지 마음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천천히 걷어낼 것입니다. 누구의 삶도 아닌 오직 나의 삶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돈보다 무서운 감정인 비교심에서 벗어나 평온한 노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혀온 비교의 굴레를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비교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삶을 스스로 폄하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진짜 고통의 근원은 비교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속 목소리는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비교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들로 좁혀지면서 감정의 강도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웃의 생활, 친구의 여유, 형제의 안정, 자식의 성공 등이 모두 비교의 재료로 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온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작용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갉아먹고 서서히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 보이고 어제까지도 감사했던 것들이 오늘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어 놓는 요인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실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습관일 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실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교심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노후의 평온함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비교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삶을 스스로 폄하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진짜 고통의 근원은 비교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속 목소리는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비교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들로 좁혀지면서 감정의 강도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웃의 생활, 친구의 여유, 형제의 안정, 자식의 성공 등이 모두 비교의 재료로 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온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작용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갉아먹고 서서히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 보이고 어제까지도 감사했던 것들이 오늘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어 놓는 요인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실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습관일 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실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교심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노후의 평온함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비교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삶을 스스로 폄하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진짜 고통의 근원은 비교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속 목소리는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비교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들로 좁혀지면서 감정의 강도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웃의 생활, 친구의 여유, 형제의 안정, 자식의 성공 등이 모두 비교의 재료로 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온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작용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갉아먹고 서서히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 보이고 어제까지도 감사했던 것들이 오늘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어 놓는 요인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실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습관일 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실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교심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노후의 평온함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비교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삶을 스스로 폄하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진짜 고통의 근원은 비교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속 목소리는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비교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들로 좁혀지면서 감정의 강도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웃의 생활, 친구의 여유, 형제의 안정, 자식의 성공 등이 모두 비교의 재료로 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걸어온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작용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갉아먹고 서서히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 보이고, 어제까지도 감사했던 것들이 오늘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어 놓는 요인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실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습관일 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실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교심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노후의 평온함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교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 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과 재능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집, 경력과 수입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당연한 삶의 형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할 목표가 남아있지 않고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도 옅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의 대상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좁혀집니다. 친구, 형제, 친척, 이웃, 심지어는 자식까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생생하게 느끼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친구가 얼마 전 연금을 일찍 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형제가 집을 하나 더 샀다는 소식, 이웃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말, 자식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이런 일상적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문득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걸어온 길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이 감정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준을 바꾸어 놓고 어제까지도 감사했던 삶을 오늘은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제는 만족했던 집이 오늘은 작아 보이고, 어제는 괜찮았던 월세가 오늘은 불안하게 느껴지고, 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오늘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교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축소시키며 없는 것만 크게 확대해 보여줍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비교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는지, 누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 눈에 보이는 표면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속사정, 마음속의 아픔, 불안,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뒤처진 것 같고, 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왜곡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런 비교심이 곧바로 자책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벌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비교를 먹고 자라며 점점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후회의 대부분은 지금의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또다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비교가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둘째, 비교는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비교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맡겨버립니다. 남보다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는 위험한 조건부 행복에 갇히게 됩니다. 넷째, 비교는 감사함을 빼앗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잊게 만들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섯째, 비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 같다는 공포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는 인간관계를 왜곡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 축하가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흐려지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끝없는 사다리를 쫓아가기에는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지치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만든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 반복되면 진실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가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늘 뒤처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비교라는 감정에 노출되어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정의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인생을 다시 깎아내리게 만드는 마음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의 평온함을 지키는 첫 번째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가 만든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배워야 합니다. 비교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비교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착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착시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진짜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바꾸어 나를 다시 중심에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누구와 자신을 가장 자주 비교하는지, 그 비교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교가 사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노후의 평온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비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타인의 기준을 내면에 쌓아왔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벌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구는 이런 집에 살아야 안정적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자식이 잘 돼야 부모의 인생이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켜켜이 쌓여 내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고, 그것이 비교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을 천천히 지워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형식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강력합니다. 비교의 힘이 약해지고 나의 삶이 다시 중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는 일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 마음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루틴은 비교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교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바깥을 보게 만듭니다. 남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남의 선택이 더 현명해 보이며 남의 여유가 더 부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비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만의 삶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비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남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경험이며 그 경험들 속에서 나는 수많은 선택과 노력과 인내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음의 기반입니다.
내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비교심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의 감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마음의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시작하면 비교의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나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과의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남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하루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남의 성공을 보며 상처받는 대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완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책임을 지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뎌온 자신에게 더 이상 비난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새롭게 채워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비교가 남긴 상처는 깊게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치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다루기 시작한다면 비교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아픔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는 여전히 곁에 있겠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났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지나오며 당신의 마음에도 분명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울림일 수도 있고 그동안 묵혀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비교가 만들어 놓은 무거운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평가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때로는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착시라는 것을.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신호였다는 것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상처받아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을. 당신의 삶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언제나 치열했고 성실했고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지난 시간을 보며 감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을 겁니다. 비교는 늘 당신이 가진 것을 가려버렸고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릿한 안개를 걷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 속도를 따라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교가 만든 불안에서 벗어나면 한 가지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삶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고유한 이야기라는 것,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평온이 찾아오고 평온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감사가 오늘은 마음에 들어오고 작게만 보였던 기쁨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 오래된 감정을 마주하는 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이 이제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교라는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가 기준이 되고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비교의 그늘을 벗어나 당신만의 햇빛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삶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